회로이론, 넓게 이야기하면 공학 또는 과학은 어려운 과목인가? 많은 학생들은 과학 과목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어려워하는 이유를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공학은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용하여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추상적인 학문인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과학이나 공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식 위주의 공부, 암기 위주의 공부, 요약 위주의 공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공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구분하지 못함에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공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를 외래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용어들이 잘못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학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만 다루어도 큰 목록을 만들 만큼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할 것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그 체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이 있습니다. 언어는 엄밀해야 합니다. 즉,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 합니다. 외국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how much? 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기에 120이라고 칩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가려는 몸짓을 보입니다. 상인은 계산기에 100이라고 칩니다. 이들 둘 사이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하지만 몸짓과 계산기의 숫자라는 도구를 통하여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학이라는 언어, 여기서는 숫자가 엄밀한 언어이기 때문에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로이론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메시에 KVL을 적용하면 학생, 헐, 외래어다. 아니, 외계어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수학은 추상적인 학문이고 어렵다 보니 수포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 봅시다. 수학 중에 쉬운 부분만 이용할 것이고 필요한 수학 파트는 회로 이론에 병행하여 같이 강의할 것입니다. 결론은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강사도 믿고 따라 봅시다.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의 언어와 공학 언어를 구분하지 못함이 회로 이론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이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의 언어로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학 언어로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힘과 거리를 곱한 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로서 책상을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공학에서는 그 사람의 한 일량은 0입니다. 결론은 일상생활에서의 일이라는 것과 과학에서의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파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력이란 무엇인가? 첫 질문에 대하여 힘이 생각나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전기의 힘이 생각난다면 당신은 영어와 한자를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0점의 대답이 됩니다. 과학에서 파워와 전력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한자 사전에서 전력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전기력의 준말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것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용어는 과학에서 정의하는 것만 신뢰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로 공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무엇이지요? 한국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로 하는 언어이고 한글은 한국어를 글로 표기하는 수단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로 하는 언어가 외국어입니다. 한국어의 종류 중에는 옛날부터 사용해온 순우리말을 고유어라고 하고 본래 다른 나라의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외래어로 한국어에 포함됩니다.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을 한자어인데 우리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분류상으로는 외래어이지만 외래어라고 부르지 않고 한자어라고 부릅니다. 외래어는 외국 문화,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자연히 그와 관련되는 외국어가 따라 들어오게 되지요. 이들 외국어가 자국어에 동화되어 자국어로 사용된 것이 외래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들어온 말, 차용어 또는 채택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차용이라는 말은 빌려온다라는 뜻을 가지므로 빌려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채택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테지라는 외국어를 전압이라는 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고 서킷은 회로라는 용어로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음력 채택과 그 외국어의 의미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번역 채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미드 릴레이라는 육상 경기에서 릴레이를 릴레이로 받아들이면 음력 채택이 되는 것이고 계주로 받아들이면 한자어로 번역 채택이 된 것이고 이어 달리기로 받아들이면 고유어로 번역 채택이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인가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채택으로 인하여 그 뜻이 다르게 전달되어 공학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경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갑오경정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이후에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직접 채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채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로 일본이 음력 채택한 것을 우리가 간접 채택함으로써 일본어의 발음 구조가 반영되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한자어로 번역 채택되는 경우에 한자의 한계로 잘못 채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가 심각한데 눈 온 날 처음 눈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처음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해 놓으면
그것으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 번역 채택된 경우가 너무 많지만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닥에 놓인 물체를 사람이 미는 경우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먼저 사람이 F1의 힘으로 밀고 질량 M의 물체는 바닥을 F2 mg만큼의 중력으로 누르고 바닥은 물체를 F3 mg만큼의 수직 항력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F4 μmg가 존재합니다. 그림이 복잡하니 사람과 물체를 지우고 물체의 작용점에 모든 힘을 표시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간단한 그림을 뭐라 부를까요? 의미적으로는 물체 없이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것의 영어는 Free Body Diagram입니다. 여기서 free는 자유라는 뜻이 아니고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처음 번역한 사람이 자유물체도라고 쓴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셈에서 용어의 뜻을 찾아보면 자유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한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한자어의 한계로 인한 번역 채택의 어려움의 예로서 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힘에 해당하는 어휘는 다양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한국어로 유입되면서 단지 하나의 어휘, 힘으로 번역되어 채택됨으로써 이들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기 가지는 의미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 가지는 의미입니다. 먼저 과학에서 force와 power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force는 실제로 쓰이는 힘을 뜻하는 말이고 power는 단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양으로 일류를 뜻합니다. 우리가 중력, 자기력, 전기력, 탄성력, 마찰력, 수직항력, 장력에 사용되는 역은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력의 역은 인류를 나타냅니다. 즉 전기력은 전기의 힘이고 전력은 전기력의 준말이 아니고 전기적 인류를 뜻합니다.